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얘기도 있고 올해의 연계 지문하고 연계 가능한 지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 생명체죠. 식물들도 뭐 생명체라고 보죠? 그렇죠. 그 외에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녀석들이 누구냐면 세균, 박테리아, 달리 얘기해서 세균들이 생명체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요즘 괴롭히고 있는 바이러스, 얘네들도 거의 반생명체로 보죠. 그래서 생명체냐 아니냐를 정의하는 어떤 기준은 기본적으로 세포로 봐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근데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들어오거나 어떤 서식할 장소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거의 돌덩이 같은 상태거든. 죽어있는 상태 같은 녀석이야. 근데 어딘가 서식할, 살아갈 공간을 찾아내기만 하면 얘는 이제 다시 바로 생명체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균이나 우리 인간들, 동물들, 식물들 이 모두를 생명체로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의 형태로 보면서 생명체에 그냥 포함시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연계 지문에서 중요한 거 박테리오파지. 이거 EBS 수특에 나온 거 봤어? 박테리오파지가 뭐 하는 애냐면 세균이야. 세균인데 이 녀석이 어떤 박테리아 세균에 쓱 들어가서 오케이? 걔를 파괴시키고 근육의 성질을 다른 것에 이동시켜서 만들어낸 뭐 이런 녀석이란 말이야. 그거 나왔단 말이야. 자, 그 녀석이 왜 중요하냐면 그 녀석을 이용해서 어떤 세균에 의한 질병을 없애는 데 이용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박테리오파지. 그거 지문에 나왔던 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내연 전개 방식, 개체성, 개체 유형, 개체와 관련된 개념. 개체에 대한 얘기구만. 자, 두 번째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 유사성, 바닷물의 개체,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난 잘 알지. 진핵세포, 진핵세포 알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문제. 진핵세포, 공생 발생. 자, 여기 뭐 미토콘드리아나 진핵세포나 공생이나 이런 말들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말은 아니거든. 그치? 문과든 이과든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얘는 근데 선생님 저는 어려운데요? 그럼 뭐야?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공부를 지금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기가 있는데 뭐 그림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다음 문제도 말이 많아요.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림이나 도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먼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A나 B나 뭐 이런 부분이냐 그것도 아니네요. 전체를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풀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문제가 많은 관계로 이거 먼저 제껴버릴까요? 자, A부터 E까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려고 나머지는 다 집어넣어보는 이건 대입해보는 방법이 가장 좋죠. 자, D를 한번 볼게요. D는 밝혀지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과 바꿔쓰기에 적절한 단어로 제시된 게 조명되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명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 새롭게 조명된다. 새로운 시각에서 이 녀석을 보게 된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얘는 판명된다. 밝혀진다. 오케이. 판명된다 정도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먼저 해결을 해버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내용으로 들어봅시다. 나머지 단어들도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주 이런 어휘 문제들은 매번 나올 때마다 그 어휘 중에 내가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어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해설지를 참고하셔가지고 하이라이트 해놓고 때때로 보셔서 그 어휘를 익히셔야 돼요. 따로 어휘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과 문제에서 반복되는 녀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단락부터 가보죠. 자, 첫 번째. 우리는 한때의 자동차는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을 개체라고 하진 않는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체라는 말에 대해서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개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집단이 있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이 교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냥 개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 한 개체. 개체 A 뚜껑 열고 딱 꺼내면 하나의 개체가 딱 나온 거야. 알겠지? 하나의 개체. 자, 개체인데 자동차 한 대는 그냥 하나의 개체라고 본다고. 근데 바닷물을 개체로 보기는 애매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분리해서 어느 하나의 개수로 셀 수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개체가 아니다.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고 할 때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아하. 자, 개체의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물었으니까 첫 단락에서는 개체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네. 자, 봅시다. 일단 부분들 사이의 유사성은 개체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따단. 자, 첫 번째 뭐야? 유사성은 그 개체의 조건일 수 없네 그려. 자, 유사성은 개체의 조건일 수 없다. 가령 사례 들어준다. 일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DNA 염기서열과 외모도 같지만 동일한 개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자, 유사성이 개체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예를 들어줄게요. 바로 쌍둥이 생각해보세요. 쌍둥이는 엄청나게 유전자 DNA상 일치되는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각각의 개체지 둘을 합쳐서 하나의 개체로 보진 않잖아요. 당연한 얘기네. 그치? 그래서 유사성이란 건 개체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됐고.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조건이 흔히 지신다. 아하, 요거 아니라면 조건 질문했는데 요거는 아니고 정답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자, 요걸 보면 자, 가장 중요한 핵심 나왔죠?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 녀석이 합쳐진 걸 하나의 개체로 본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A라는 녀석하고 B라는 녀석이 이렇게 뭔가 뭉쳐져 있어. 그래서 이거 두 생명체가 지금 뭉쳐져 있는 거야. 얘는 하나의 생명체야. 했을 때 얘하고 되게 비슷하네.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의 생명체로 볼 땐. 하나의 개체로 설명할 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거 따로 노는 것 같은데 했을 때는 가능성이 뭐야?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야? A와 B가 다른 게 아니라 얘가 둘이 뭉쳐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하나야,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지? 그럼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유사성이 아니라 이 둘이 완벽하게 엄청나게 강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아니라. 내 말 알겠어? 알겠어? 응? 나라는 생명체를 지구상에서 너희들이 처음 발견한 거야. 근데 내가 어디서 상처를 입었는지 팔이 이렇게 덜렁덜렁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 그럼 주워가지고 이거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가만있어. 이게 얘 부분인가? 맞나? 했을 때 판단하는 방법은 뭐야? 얘가 여기 있었을 때 엄청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이건 나한테 중요한 거야. 나 이거 없으면 먹지 못해. 나 뒤져.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건 얘 부분이구나. 딱 끼워준다는 얘기지. 너무 좀 먼 사례를 든 것 같다. 자, 알겠지? 이해됐지? 살짝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핵심, 출제 포인트 잡는 거라 그랬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개체의 조건은 이거 아니야 주의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띵 끝. 그럼 어떤 선택지는 이것이 있어서 맞거나 이것이 없어서 틀리거나 하는 선택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알아먹었지? 자, 그 핵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외부 존재가 개체에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방식의 서로의 영향을 줘. 부연 설명해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인 건 뭐냐면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요? 그럼 뭐야? 외부의 영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 무슨 말이죠? 내 삶에 내 아내의 영향력은 엄청 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독자적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내와 나는 하나의 개체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죠? 내 몸 안에 있는 위와 내 몸 안에 있는 간과 내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상호작용하는 것과 내 아내와 내가 상호작용하는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의 상호작용이 크잖아. 그래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나라는 인간 한 개체에 포함된 요소로 봅니다. 됐나?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아주 단순하게 핵심을 찾을 수 있었어요. 됐죠? 개체의 조건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다. 이것만 잡으면 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개체란 말 반드시 그 딱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적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작용. 그것이 없어지면 반드시 무엇인가 대신해줘야 되는 작용. 그러니까 심한 상호작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는 유기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과로 해석을 하지. 사건 A가 사건 B는 유기적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야? 사건 A 때문에 B가 일어났거나 B 때문에 A가 일어났거나 인과관계로 결합됐을 때 유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 이해하지? 이해하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적이란 말, 그거 딱 두 가지 정도만 상식적인 말이야. 보통 빨간 걸로 하는 건 지문을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 그 다음에 풀 때 포인트들. 노란 걸로 표시하는 건 뭐야? 노란 걸로 표시하는 건 뭐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상식적으로 중요한 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뭐야? 전체 흐름 정리할 때. 라고 내가 나름 정했어. 내가 나름 그렇게 정했는데 실천이 잘 안 돼. 정신이 없으면 실천이 잘 안 돼. 근데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살짝 감을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 단락.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도 물을 수 있다. 조건 2. 자, 뭐야? 상이한 시차. 상이한 시기의 대상. 상이 다른 시기의 대상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의 개체인가를 물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던졌어요. 그 뭔 소린데 그게? 어떻게 시간이 다른데 둘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 뭐지? 그것은 빨리 넘어가는 거야. 핵심 포인트만 잡고 상이한 시기의 두 대상도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느냐? 그때의 조건은 뭐냐? 이거 뭔 소리지? 희한한 일인데? 자, 넘어가면 그것은 두 대상 사이의 인과성이다. 따단. 자, 정답 뭐야? 인과성. 인과성에 의해서 여기 개체 조건이야. 개체의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인과성이 있으면 바로 다른 시기에 상이한 시기에 두 대상이 하나의 개체이라는 것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인과성, 포인트 인과성. 뭔 소리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강한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10살짜리 나와 지금 늙은이인 나가 똑같잖아. 10살 때 골목에서 놀던 친구가 나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잠깐만요. 아저씨 왜요? 많이 보던 그 무슨 초등학교? 난 국민학교인데. 그러니까 국민학교 이 사람아. 너 같은 반이었잖아. 너 이름 그거잖아. 막 이렇게 되면 그 친구가 나를 뭐야?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뭐로 보는 거야? 하나의 개체로 보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나를 하나의 개체로 볼 수 있었던 건 인과성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야, 너 이렇게 늙었어. 고생해서 그렇지 뭐. 인과성. 얼굴이 검해. 담배를 너무 많이 폈어. 인과성. 무슨 말이겠어? 야, 엄청 똑똑해 보였다. 너 공부 안 했어. 인과성. 이해됐지? 인과 과정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면 그건 하나의 개체다 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뚝 뗐을 때. 뗐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세포 분열의 인과성이다. 동일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뭐야?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세포 분열로 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을 통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통 뭐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면 얘 어떤 인간성이 주로 있다는 거야? 세포 분열. 10살 때 키가 요만했는데 지금 키가 이만해졌다. 덩치가 이만해졌다. 그럼 뭐야? 세포 분열, 세포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뭐야? 이렇게 찌그러들었다. 비리비리해졌다. 뭐야? 더 이상 세포가 안 만들어져. 늙었어.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세포가 다 죽다가 나 떠날 거야. 이렇게 되면 뭐야? 다 인과성인 거지. 세포 분열과 관련된 인과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됐자이? 자, 비록 아닌데. 또 나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때도 그렇지. 나의 자식. 나와 나의 후손은 인과적으로 연결돼. 그렇다면 나하고 자식하고 하나의 개체야? 비록 나와 나의 후손은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다른 개체들 사이에 더 강한 인과성을 연결되어 있긴 하다.
됐지.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인과성에 의해 한 개체라는 거야. 한 개체. 됐지? 정리해보면 한 개체라는 거야. 인과성에 의해서. 그러나 나와 내 자식은 그쵸? 인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체는 아니다. 한 개체는 아니다. 상식적으로다가. 자, 그렇지?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포인트는 뭐야? 다른 시기의 두 대상이 하나의 개체려면 인과성이 충족돼야 된다. 끝. 자, 한 단락에 하나씩 핵심이 들어있어. 간단한 질문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체성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질문은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뭐였냐면, 여기까지가 다분히 철학적인 고민이었어요. 근데 철학적인 고민으로부터 어디로 넘어오겠다는 거야? 바로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고민으로 싹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와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다. 당연하지. 세포는 생명체의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긴 DNA를 가지며 이를 복제하여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DNA를 후세에게 전달한다. 이거 상식이잖아.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됐지? 생명체로 들어가면, 자, 생명체 상식.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지구상의 생명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세 번째 단락 들어왔지? 세 번째 단락 들어왔고 요소 중에 하나가 생명체는 결국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질에는 막이 있고 맞지 지금? 여기 맞지? 어디겠지? 세포이다. 세포는 생명의 고유한 유전 정보 DNA를 가지고 이를 복제하여 번식한다. 됐지? DNA 있고 그것에 의해서 번식한다. 복제하여 번식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체예요. 생명체 속성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세포는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생명체는 세포가 있고 DNA 있어서 번식하는 걸 그걸 생명체라고 얘기하거든요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상식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면 세포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건 다분히 우리 시각이야. 지구에만 국한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시각인 거야. 그렇지. 우주 광활한 어딘가로 갔을 때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다르게 규정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근데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체를 규정할 땐 세포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번식을 한다. 이게 두 가지의 포인트. 내가 노란색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야? 뭔지 알지? 상식적으로. 아주 꼬꼬마. 애기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세에게 전달한다. DNA를. 세포는 사람과 세포 다시 잡았어. 진핵생물의 진핵세포와 박테리아나 고세균과 같은 원핵생물의 원핵세포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어허. 자, 세포는 진핵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핵세포가 있다. 됐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가 있다. 그래서 진핵세포는 당연히 뭐야? 진핵생물. 이 녀석은 뭐야? 진핵생물. 얘는 원핵생물이다. 원핵세포로 이루어졌다면 원핵생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노랑이로 얘기해 줄게요. 이 개념 잡으셔야 되죠. 원핵과 진핵. 진핵세포는 크게 뭔데요? 세포질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됐죠? 막으로 둘러싼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지만, 자, 됐어요. 이 녀석의 특징 뭐라고?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존재하는 것. 됐죠?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DNA가, 당연히 핵 안에 DNA가 있겠지. 됐죠? 원핵세포는 뭐다? 아하!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다. 됐죠? 그러니까 막이 딱 형성돼서 여기가 핵이다 라고 돼야 되는데 얘는 흐물이해. 경계가 없어. 그치? 이 새끼 핵이 있나?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 세포질. 무슨 말이겠지? 세포 내에 들어있는 세포질이 없다는 거야.
오케이. 얘는 있고 얘는 없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핵세포는 진화한 세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핵세포를.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이건 뭐야? 원시적인.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야. 그래서 원시적인 세포를 가진 생물. 됐지? 핵도 없고, 그 다음 뭐야? 세포질도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질도 없고,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리보솜은 있어. 오케이, 거기 차이점.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원시적인 애, 좀 진보된 애, 진화된 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지? 자, 요게 지금 이제 포인트야. 요게 또, 요거 또 포인트야. 이것도 포인트야. 자, 올해 연계 지문에도 이게 있으니까, EBS 연계 교재에도 이런 지문이 있으니까 얘를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하는 김에 딱 집어넣어 두십시다. 자, 집어넣으시고, 아까 그 내가 얘기했었던 박테로파지 그 지문하고 연결해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EBS 넘기다 보면, 이렇게 생긴 애 나올 거야.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저 아폴로, 저 우주선 달 착륙선 같이 생긴 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오케이? 박테리아. 딱 앉아가지고 세균에 딱 앉아가지고 안에 막 작살내. 무슨 말겠어? 요 녀석. 귀엽게 생긴 녀석이 있어. 요 녀석 박테리아 파지니까 요거 이렇게 찾아보면 탁 나올 거야. 걔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세포 소기관, 아까 얘기했던 거. 세포질. 세포 소기관이라고 해야지, 참. 세포 소기관. 이거 없다. 자, 둘러싸인, 원핵세포의,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으며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뭐가 있다. 얘는 세포 소기관이 없다. 대신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리보솜 같은 애는 있다 그랬어. 그치? 주의사항, 살짝 주의사항. 근데 여기서는 세포질 안에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 세포 소기관 중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얘가 이제 주인공 됐어요. 됐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생명체는 세포를 가진 녀석이야. 그리고 그 DNA의 정보를 통해서 번식하는 놈들을 우리는 생명체라고 해. 오케이. 근데 그 세포 중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어. 진핵세포와 진화한 세포와 원시적인 세포가 존재해. 그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진핵생물. 원핵세포를 가진 녀석,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녀석이 원핵생물. 그럼 진핵생물과 원핵생물,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는 뭐냐? 진핵세포는 핵이 있고 세포 소기관이 있고, 얘는 핵이 없고 세포 소기관이 없고, 살짝 주의사항은 막이 없는 세포 소기관 리보솜이 있단다. 뭐 이 정도이? 됐지? 그 정도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기본 정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이 지문에서는. 요게 지금 이게 몇 년이야? 19년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제 20년도로 넘어와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 이런 내용이 사라진다. 그래서 기본 다지기가 없어지는 거야. 왜? 출제자들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야, 고등학생 이거 기본 아니야? 진핵세포, 원핵세포 모르는 애가 어딨어? 그러면 대학 오면 안 되지.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우리는 기출지문들을 통해서 이런 기본을 공부하거나 연계지문을 통해서 기본을 공부해줘야 돼. 이걸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달달달달 외우라는 뜻은 아니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하고 한번 익숙해지고 또 이거 있었지 하고 또 익숙해지고 이렇게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진핵과 원핵생물 끝났고 미토콘드리아까지 갔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자, 소기관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자, 요걸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 대부분 항상 전체인지 아닌지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대부분 가지고 있다. 진핵세포들은. 없는 애도 있나 봐. 됐지?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자, 기본 다지기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가 중요했었냐면
엄청나게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개체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시기를 달리하면 인과성이다. 따사 철학적인 얘기. 생명과학적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생명은 세포. 진핵세포, 진핵생물, 원핵세포, 원핵생물. 그 중에 진핵세포들은 뭘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끝. 터다지기야, 터다지기. 이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터다지기. 개체로 들어가기 위한 터다지기. 개체를 놓치면 안 돼. 자, 네 번째 달라.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따단, 자, 미토 잡고. 미토 잡고.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박테리아. 세균이었어, 세균. 원생 미토콘드리아. 원시적인 생명체, 원시적인 세포인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었다. 따단. 이게 뭐야?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 즉 박테리아, 세균이었다. 원시적인 형태의 미토콘드리아, 그 녀석은 세균의 형태로 존재했었다는 얘기는 하나의 개체였다는 얘기네. 떨어져 있는 하나의 생명체. 자, 공생발생설 또는 세포 공생설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에서 두 원핵생물 간의 공생관계가 지속되면서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했다고 설명한다. 따단.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공생발생설. 이걸 공생발생설이라고 한대요. 뭔 개소리냐? 다시 설명하면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공생 뭐야? 서로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서로 다른 생명체를 가정하는 것은 어느 생명체의 세포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공생하는 내부 공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공생이라는 건 뭐라고? 다른 생명체, 그치? 서로 다른 생명체가 안에서 함께 사는 것, 그쵸? 함께 사는 걸 공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생명체라는 건 앞에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말하고 연결되는 거야. 개체. 이 포인트야. 지금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개체잖아. 개체, 유기적 상호죠. 개체, 인과성. 그래놓고 개체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생명과학적으로 개체보다 다른 생명체는 개체잖아. 그 다른 생명체 개체가 함께 하는 걸 우린 뭐라 그런다? 공생이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의 세균으로서 공생을 통해 발생하였다. 무엇이 발생됐다라는 거야?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로 두둔. 어떻게 될까? 진핵생물. 로 발생됐다는 발생됐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공생발생설은 한동안 생물학계에서 밑줄 친 기억나서 생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따단. 자, 뭐야? 인정받지 못했다. 자, 밑줄 친 기억. 그러면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왜 나올 거 아니냐? 그게 선택지지 뭐. 문제지 그냥. 의인지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 공생발생설이 뭔 개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살짝 설명을 해주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원생 미토콘드리아. 박테리아인 박테리아인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한 거예요.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어느 순간에 어떤 진핵생물, 그치? 응? 다른 생명체와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생관계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진핵세포를 가진 진핵생물이 탄생하는데, 이때 어디서 핵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자, 또 다른 세포가 있어요.
얘가 이 안에 들어가는 빠밤 들어가서 이렇게. 이미 얘 녀석이 들어갈 때 여기에 핵이 생겼는지 나중에 핵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 알겠지? 이해됐지? 이 세균이 어느 세포 안에 들어가고 그 전체가 얘는 사라지고 들어갔으니까 요게 하나의 진핵세포로 발전했을 거라는 거야. 내 말 알겠냐? 응?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하고 놀고 다니고 아주 과거에 생명이 시작됐을 무렵에 오케이? 또 다른 세포가 하고 놀고 다니다가 이 녀석이 뭐라 그랬어? 이 녀석이 박테리아잖아, 세균이잖아. 감염되는 거야. 이렇게 딱 이 새끼 뭐야 뺑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같이 살게 돼. 같이 살면서 얘가 뭐 하는 거야? 이 전체가 사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지. 공생하여 이런 공생 관계에 있다가 진핵세포가 딱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포들은 대부분이 뭘 가지고 있어?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지. 근데 사람들이 뭔 주장한 거야? 근데요, 과거 거슬러 올라가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세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포 바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것이 감염에다 뚝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공생관계를 유지하다가 지금의 진핵세포로 땅 자리 잡게 된 걸 겁니다. 라고 공생발생설을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 학계에서는 뭔 개소리야 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왜 인정하지 않았는지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인정하지 않았는지. 자, 왜 인정하지 않았냐?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그리고 생명체 간 내부 공생 사례는 이미 알려졌지만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대략적인 구조 우리 알고 있고 생명체 간의 내부의 공생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뭐야? 첫 번째, 미토가 과거에 독립 생명체라고 믿을 수 없음. 믿지 못한 거예요. 자, 왜?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 생명체가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종이 진화되고 분화된다고 보는 전통적인 유전학. 즉 여기 뭐야?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계승되는 진화의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보면 쉽게 믿을 수가 없어서. 자, 전통적인 유전학에서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은 주목받지 못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주목받지 못한 거지. 뭔 소리야? 이런 발생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돌연변이 돼가지고 이게 유전돼가지고 나오는 거지. 두 생명체가 만나가지고 공생하다가 된다는 게 말이 돼? 이랬다는 거지. 돼버렸지?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의 등장으로 미토콘드리아 내부까지 세밀히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세포에게 DNA와 다른 DNA가 있으며 따당 그랬다가 얘가 이 녀석의 근거잖아. 인정하지 않는 근거. 근데 인정하지 않던 애들이 인정하게 가는, 됐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 쪽으로 이제 가줘야 돼. 흐름이 당연히 그렇게 갈 거 아니야. 됐지? 하지만 했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자, 관찰하게 되고 그러다가 관찰하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세포에게 DNA에 다른 DNA가 있으며 뭐라고? 핵이 다른 DNA. 뭔 소리인지 알지? 자, 여기서 진핵세포가 있어. 당연히 진핵세포니까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을 거야.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빵처럼. 근데 이 녀석이 DNA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 세포가 분열하여 다른 세포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오. 근데 이 안에도 독자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독자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다라니까 이 녀석은 혼자 몸을 살아가는 녀석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죠? 다른 DNA가 있으면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떼렌. 그다음 뭐야?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세포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생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됐다. 따닥. 자, 뭐야? 얘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엄마? 그럴듯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인정적으로 가는 거야. 인정적으로. 내 말 알겠어? 자, 당연히 출제자는 이거 물을 수밖에 없어. 포인트. 출제 포인트 나온 거야. 출제 포인트.
밑줄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고 인정하지 않았다 기억 밑줄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게 되고 반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 잘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단락 다섯 번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다섯 번째. 공생 발생설에서 따르면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탄생했다고 본다. 뭐라고? 진핵생물은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고세균의 세포. 아하. 자, 진핵생물은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핵생물들이란 여기 설명이 다 돼 있구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원생 미토콘드리아 원미. 와, 그 다음에 고세균. 따단 고세균. 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얘네들이 뭐한다? 공생. 두 개체. 우리가 지금 놓치면 안 돼. 이 지문을 읽고 알딸딸해지는 데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읽었었던 개체라는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야. 오케이. 그 고리를 놓치면 힘들어져. 얘도 개체, 얘도 개체인데 두 개체가 함께 살아야 공생이잖아. 앞에서 봤을 때. 공생을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고세균의 핵의 형성과 내부 공생 시작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따단. 자, 논란사항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란이란 건 뭐야? 공생이 먼저인지 핵 형성이. 공생과 이런 공생. 그 다음에 핵의 형성. 고세균에서의 핵의 형성. 이 둘이 이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있긴 있어야 되겠지 뭐. 오케이.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거야. 자, 고세균은 세포질에 핵이 생겨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되어 진핵생물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순서는 상관없고 이건 논쟁인데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모르겠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발생했다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만 야, 근거 여기 하나 이게 있었잖아. 이거 포인트. 이것도 근거였는데 여기 또 나왔어. 자, 독립적이었다는 근거가 이쪽이 더 명확하고 중요한 건가 봐. 자,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일반적인 박테리아처럼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분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아하. 자, 뭐야? 이분 분열. 자, 아까 생명체의 포인트가 뭐였죠?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번식하고 증식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뭐야? 독자적인 번식, 증식을 하는 것 같아. 번식, 증식을 하는 것 같아. 새끼를 막 만들어. 분열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자, 이런 느낌.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 막에는 전 진핵세포 막의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 아하. 자, 네 번째. 진핵세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과 다른 수송 단백질. 다른 수송 단백질. 바로 뭐? 포린이가 존재합니다. 포린. 이게 이제 네 번째. 존재하고 박테리아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존재한다. 또 뭐야? 카디. 기니까 그냥 카디. 카디가 존재하는 게 특징이다.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은 미토콘드리아의 리보솜은 진핵세포의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그랬어요. 아하.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미토콘드리아 자체에 포함된 리보솜이 존재한다. 이 녀석은 무엇과 같다? 진핵세포의 리보솜과 달리 그냥 박테리아, 세균 리보솜하고 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내에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거 아니오?
근데 그게 박테리아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더래. 이 새끼가. 알겠지? 알겠지? 아이고, 이렇게 정보가 많아. 힘들어 죽겠네. 네, 머릿속에 딱딱딱딱 정리돼서 들어가긴 어려워. 그렇지? 우리가 생명과학 시간에 이걸 명확하게 배우는 것도 아닐 테고. 오케이, 어려워. 그럼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해놓는 거야, 그냥. 오케이? 토하지 말고. 진땀 나도 참고. 알겠어? 정리하는 거야, 그냥 정리. 우린 뭐야? 이해할 수는 없다. 정리한다. 이 포인트야. 됐어. 근데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고? 앞에 개체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경험상 많은 아이들이 개를 놓쳤을 때 힘들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제 포인트 많이 잡았어. 야, 힘들다, 힘들어. 자,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와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자, 뭐라고? 가만히 보면 뭐야? 고유한 DNA 있지? 다른 DNA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분비를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증식하고 앉아있잖아, 이 새끼가. 됐죠? 그 독자적인 막 저 리보솜도 가지고 있고 막, 완전히 개별 생명체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는 여전히 고유한 DNA를 가진 채 복제의 증식이 이루어지는데도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사이의 관계를 공생관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자, 놓치면 안 돼. 공생은 뭐라고? 다른 개체가 함께 사는 것. 이 질문을 달리 바꾸면, 자, 여기까지 보니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싹 보니까, 야, 이거 공생 아니야? 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미토가 한 독립된 개체 아님? 이런 얘기지. 내 말 알아먹었어? 이 정도면 그냥 하나의 생명체잖아. 그렇다면 두 개체가 함께 사는 걸로 보는, 즉 공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지. 내 말이 이해돼서? 이해됐지? 자, 근데도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 뭘까? 두 생명체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떨어져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각각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그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따단. 자, 아까 공생이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사는 거라 그랬잖아. 여기다 플러스 뭐 해주라는 얘기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뭐야? 요거 들어가야 돼. 요게 공생이야. 공생 뭐라고? 1. 다른 생명체, 개체가 함께 사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개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엄청 세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상호작용이 엄청 세면 앞에 첫 번째 달래 뭐라 그랬어? 외부에서 뭐가 영향을 주는 것보다 상호작용이 엄청 세면 하나의 개체로 본다 그랬잖아. 이해됐지? 하나의 개체로 봐야 된다고. 근데 얘는 뭐야? 다른 상호작용이 강하지 않다면 공생관계로 볼 것인데,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둘을 다른 개체로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기 때문. 자, 첫 달라고 돌아간 거야. 이해됐지? 자, 봐봐. 여기에 뭐가 있어서, 고세균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왔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핵도 생겼어. 그래서 이건 다단 진핵세포로 진화 발전 발생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세포들이 존재해. 오케이. 근데 이 말을 이거 왜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밖에 있었다 들어왔다라는 느낌 어떻게 알았죠? 이 새끼가 이게 독립성이 엄청 강해, 이런 얘기지. 그럼 공생인 거예요? 아니, 얘가 이 자체에 미치는 상호작용이 엄청 커. 첫 단락에서 얘기했지. 상호작용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엄청 크면 한 개체라고. 이해됐어? 한 개체니까 이건 뭐야? 공생이 아님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놓치면 안 돼. 중간에 얘는 이렇게 막 1, 2, 3, 1, 2, 3. 왜냐면 1, 2, 3, 1, 2, 3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탁 마지막에 연결되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지문의 특징인 거예요. 오케이. 글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글쓰리는 모든 독자가 천재고 자기가 말하는 걸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앉았어. 바보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 자, 미토콘드리아가 개체성을 잃고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하고, 자, 그러면
세포 소견, 즉 엄청난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유, 근거 1. 증식을 조절하고, 자 뭐라고? 진핵세포가 이 녀석의 요거 하는데 이걸 사실은 진핵이가 조절한대. 지 혼자 하는 건 아니다. 지 혼자 하긴 하는데, 독자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걸 그냥 냅두는 건 아니요.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됐지? 조절을 하면 미토콘드리아와 함께 복제하여서 증식시키는 것이다. 자기가 증식할 때, 자기가 복제할 때 같이 복제. 조절하며 같이 복제한다. 나 할 때 너도 해라. 왜? 얘가 빵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나 할 때 너도 해서 빵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NA가 옮겨가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자, 유전자의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DNA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많은 부분이 세포에게 DNA를 옮겨가서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지만 현저히 짧아졌어요. 왜? 본체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DNA 본체한테 줬어. 그래서 얘 짧아졌어. 하나씩 정리해주고 있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제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세포 핵의 DNA로부터 합성되고, 자 뭐야? 핵의 DNA, 단백질. 여기 단백질 많이 있었잖아. 그치? 얘가 대사 과정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포린 같은 것도 수송 단백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단백질도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녀석인데, 이런 단백질은 세포 핵의 DNA로부터 합성된다. 이거 뭐야? 핵에서 만들어준 거야, 이거. 얘 특이한 거 가지고 있던데요? 그랬더니 뭐야? 그거 모체에서 만들어준겨. 무슨 말 알겠어? 지 혼자 한 거 아니요? 이런 얘기지. 미토콘드리아 DNA의 남은 유전자의 대부분은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자 뭐야? 그리고 이 녀석은 결론적으로 뭘 한다는 거야? 이 미토는 어디다 할까? 미토는 이 본체가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치? 에너지를 만든다. 예컨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는 37개 유전자만 있을 정도 DNA 길이 짧은 거 다시 얘기했네. 됐지?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아예 시작은 뭐로 시작됐다는 거야? 개체라는 건 뭐냐? 하나의 개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아주 강한 상호작용이 있지 않다면 두 개의 개체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서? 근데 진핵생물의 진핵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원시적인 미토콘드리아로 따로 존재했던 녀석이 고세균과 만나 싸닥 들어가면서 처음엔 공생한 거야. 하다가 하나의 개체가 된 거다. 공생일 때 이땐 두 개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진핵세포의 단계로 오면 뭐야? 얘는 한 개체가 된 거야. 한 개체. 공생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얘가 원래 두 개체였던 증거들은 다른 DNA를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으며 이분 분열해서 증식을 스스로 하며 이 본체하고 다른 단백질, 포린 같은 녀석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신만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 그 리보솜은 박테리아랑 비슷해. 이래서 얘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처럼 보여서 과거엔 독립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럼 인정한다면 뭘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도 공생?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아니, 지금 공생은 아니야. 왜냐면 얘는 DNA 본체한테 넘겨서 엄청 짧아졌어. 그리고 얘가 독자적으로 증식한다지만 본체가 복제할 때 조절되면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리고 얘가 지만의 포린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지만 이거 본체 핵에서 합성해 준 거야. 결정적으로 이놈아가 항상 얘한테 본체한테 에너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건 뭐야? 두 개체다, 한 개체다. 결론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지. 내 말 다 이해돼서 좀 따라왔냐? 이해됐지? 자, 그래서 공생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공생이 아닌 거야. 이해됐지? 자, 그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3번이었죠? 개체성의 조건을 제시한 후에 세포 소기관의 개체성에 대해서 공생 발생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 개체성이 뭔지 두 달락을 딱 설명한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공생 발생성. 그게 바로 세포 소기관이잖아. 미토콘드리아가. 됐죠?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겠어요? 나머지 다 적절하고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단백질 뭐였어? 포린 같은 애들.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뭔 소리야? 본문에 나와 있는 건 뭐였어? 얘는 어쨌거나 핵에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지. 이해됐지?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통과하여 세포질로 이동한다, 만들어서 밖으로 나간다 이런 말은 없어. 모르는 말이야. 이해됐어? 핵이 만들어준다라고 돼 있지. 굳이 이동한다면 핵이 만들어, 야, 너 써라 하고 주는 거겠지 뭐.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땡 날아가고요. 자, 세 번째 문제의 기억의 이유. 기억의 이유, 기억.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정답 5번째죠. 미토콘드리아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따지. 지금 뭐야? 얘가 뭐라 그랬어? 독립됐다는 걸 믿지 못했다 그랬지.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돌연변이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믿지 못한다고 이걸 믿게 해주면 되는 거지. 독립성을 믿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독립성. 근거. 됐죠? 그래서 뭘 몰랐다는 거야? 독립성을 몰랐다는 거지.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독립성을 몰랐다. 이걸 믿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거 들어가면 돼. 포인트. 앞뒤 문맥. 됐지? 자, 그래서 5번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박테리아로부터 비롯되어 따고 판단할 수 있는 박테리아. 어떤 거야? 여기서 얘가 독립성을 원래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들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분분열. 있지. 자신의 DNA, 그 다음에 이분분열. 타네. 그 다음에 리을.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막에는 다량의 카디오르핀, 카디오르핀, 막의 카디오르핀. 됐지? 데브레슌. 그 다음에 디귿이 좀 헷갈린다는 사람들인데 세포 소기관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과 밑에 있는 건 똑같은 거네. 막에는 수성 단백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성 단백질이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만의 남과 다른 수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알겠어? 이해됐지? 그게 포인트지. 자, 그래서 2번 기억과 리을. 자, 다음 선택지. 자, 여기에 뭐가 잔뜩 나왔는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복원은 테트로톡신이라는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지만 테트로톡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체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를 생산한다. 즉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복원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대신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었다. 만약 복원의 체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면 복원은 독소를 가지지 못하나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완벽한 공생이겠네. 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 영향이 아주 강력한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됐지? 그래서 보고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공생이 된 거죠. 자, 포인트는 계속해서 뭘 봐야 되는 거야? 공생이란 다른 생명체가 함께 있는 것이요 상호작용이 엄청 밀접하지 않은 것. 그건 상호작용을 하긴 하는 거야. 근데 공생 말고 하나의 생명체라면, 하나의 개체라면 뭐야? 외부에서 주는 그런 영향 이상의 엄청난 상호작용을 해줘야 돼. 다 따라왔지? 다 따라왔지? 자,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보세요. 실험실의 아메바가 병원성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대부분의 아메바가 죽고 일부 아메바는 생존했다. 그럼 일단 뭔가 들어왔다는 얘기네. 생존한 아메바는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자, 아메바 안에 박테리아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었고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공생이지 뭐 혼자니까. 두 개의 개체라는 뜻이잖아. 스스로 증식. 더 이상 병원성을 지니지 않아. 죽이진 않아 얘를. 아메바에게 무해하지만 박테리아에겐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그걸 무해해.
그러니까 얘가 뭔가 도움을 주는 건 아니야. 들어앉아 있는데. 됐지? 도움을 주진 않아. 그리고 대신 무해해. 더 이상 죽이진 않아. 얘가 면역이 생겼으니까. 박테리아에게 치명적인 항생제를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그랬어요. 뭐 같이 살고 죽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박테리아에게 치명적인 항생제를 주면 아메바에게 투여하면 박테리아와 함께 아메바도 죽었다 그랬으니까 이 항생제의 영향으로 죽었는지 이것 때문에 얘도 안 좋은지 아니면 이미 이제는 아메바는 이 박테리아가 있어야만 살 수 있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두 개체가 쫙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건 함께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체내 공생관계인 건 틀림이 없어요. 이해됐지? 체내 공생관계인 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이 답이었죠. 병원성을 잃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자, 아메바, 병원성, 병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병의 원인이 되는 성질을 잃은, 즉 유해하지 않은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는 세포 소기관으로 변한 거지. 세포 소기관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처럼 에너지를 준다거나 역할을 해줘야지. 근데 얘는 뭐요? 무해할 뿐 별 영향이 없어. 따제. 그러니까 소기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세포 소기관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뭐야? 한 개체가 돼버렸다는 거잖아.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야, 안 된 것 같아.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거 5번 선택지를 보시면 아메바의 세포질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아메바 사이의 관계와 보거와 독소를 생산하는 미생물 사이의 관계는 모두 공생관계이군. 근데 이걸 왜 애들이 헷갈렸냐면 내 생각에 혹은 몇몇 아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박테리아와 아메바가 별로 주고받는 게 없는데 왜 공생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공생이 뭔데? 서로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이건 뭐지? 자기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풀고 있는 거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공생이란 다른 생명체가 함께 사는 거. 체내에 들어간 것도 공생으로 봄. 따서 그리고 상호작용이 존나 세지 않음. 끝! 이렇게 돼 있어. 끝나버렸지. 요거로 풀어야 되는 거야. 내 말 알아먹었어요? 어렴풋한 자기의 상식에 기대서 이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지. 내 말 알아먹었지요? 어때요? 조금 힘들었지? 예, 정보가 얘는 1, 2, 3 이유가 되게 많았어. 그리고 이어서 얘를 까거든. 이거 연결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철학적이다가 갑자기 생명과학 공학적으로 딱 가니까 아이고야 힘들어. 정보가 많고 연결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얘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니까 공생인데 공생이 아니었다. 왜 공생이 아니냐? 공생이냐? 막 이러니까 도대체 뭐가 결론이냔 말이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문이었어요. 이래서 그리고 공생이란 말이 쉽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방해가 됐지. 특히 문제를 풀 때. 알겠냐? 그 쉬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읽기는 좀 쉽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놓치지 말라고 했던 중간 고리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